안녕하십니까. 정치인문학 김종상입니다.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면 직접 방송을 가끔씩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첫 방송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이 과연 정치에 성공할 수 있을까? 윤석열 총장이 만일에 정치를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할 것인지, 또 윤석열 총장이 넘어야 할 산, 그 복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윤석열 총장은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보면요, 관료들이 정치에 들어와서 대권에 도전해서 모두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고건 총리도 실패했고, 이해창 전 총재도 2번이나 대선에 실패했고, 그 당시 이수성, 또 얼마 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또 황교안 대표까지 모두 사실상 정치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3지대의 정당을 갖고 정권을 창출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1992년도에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국민당을 만들어서도 실패했고, 97년도에 이인재 전 의원의 국민신당,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붐을 타고 정몽준 전 대표가 국민승리 20일을 만들어서 또 실패했고,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서 탄생한 바른정당도 실패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정치적 스탠스를 들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국민 지지도 그렇고 개인적인 측면, 또 정치 환경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정권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법치에 대한 어떤 소신, 또 검찰 조직을 장악하면서 보여주었던 리더십, 그리고 뚝심, 또 법치주의의 어떤 신봉이나 가치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일단 윤석열 총장에게 짧은 기간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더 윤석열 총장의 오늘이 있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광화문 촛불은 사실상은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군사정부, 또 신군부, 또 산업화, 민주화, 여태까지 오면서 정치적인 갈등이나 상처를 사실상 그 블랙홀에 모두 빨아들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은 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광화문 촛불의 국민 기대를 저버리고 적폐청산을 빌미로 복수혈전을 벌이고, 또 부패하고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지난 정부와 조금도 다름없는 똑같은 행태를 보임으로써 결국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오늘의 윤석열을 있게 한 가장 큰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또 극복해야 될 산, 그 복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가족과 본인에 대한 검증이 정치 입문과 동시에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될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현실 정치의 이 벽을 넘을 수 있는가, 이것도 상당한 변수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얕은 아킬레스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있는 이 보수층에 과연 용납이 될까, 이건데요. 얼마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30년 구형이 과했다,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나 정치적인 시대 정신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정과 정의, 또 법치, 또 더 나아가서는 국민 통합, 이런 건데요.
이 시대 정신이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 법치, 정의, 공정을 부르짖고 있는 그 키워드가 윤석열 총장의 정치 명분과 맞아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가를 두고 보면은 국민의힘이 하기에 따라 달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받았던 그 지지를 잘 유지하면서 혁신과 변화에 성공을 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입당할 명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쉽지 않다. 두 가지 또 변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김종인 전 대표고 또 한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내부를 이번에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궐선거에는 이겼지만 이렇게 해서 이 국민의힘이 집권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만나게 되면은 만일에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도 제3지대에서 윤석열 총장이 세력을 어느 정도 규합할 때까지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을 김종인 위원장은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보일 텐데요. 우선은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터줏대감처럼 있는 말씀 안 드려도 누구누구라 대충 아실 텐데요. 원로급 국민의힘의 기득권 정치인들이 모두 다 은퇴하기를 김종인 위원장은 바라고 있다. 그러한 변화와 혁신의 세력 안에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는 그러한 어떤 그림들을 저는 그릴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안철수 대표가 그보다 윤석열 총장보다 더 일찍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현시키기가 어려워지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입장으로 보면요. 국민의당만 동의해주면은 일단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서 그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이 제3지대에서 만일에 3자 구도의 정치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세력을 업고 자신이 국민의힘 주자로 나선다. 이런 보관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국민적 지지가 높고 그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가 튼튼해지면은 윤석열 총장과도 연대가 가능해서 거기에 몸을 실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나 김종인이 없는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의 그 힘만 믿고 내부적인 권력투쟁으로 다시 나간다면 국민의힘도 망하고 자칫 보궐선거에서 달성했던 그 효과가 반감되고 내년 정권 장출도 다시 힘들어지는 정치적 상황도 맞을 수 있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어쨌든 지금 전국의 해고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 경제나 안보 등 열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앙고등학교 또 서울대 법대 그리고 사법부 해서 어느 정도는 인맥이 기존 밖에서 보고 있는 그런 시선보다는 제법 탄탄하다. 오래전부터 윤석열 총장은 내가 만일에 정치를 하면 이런 가정하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대표가 얘기한 별의 순간 그리고 별을 잡은 것 같다 하는 이 이야기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이 직접 찾아뵈었던 101살 김형석 원로학자가 윤석열 총장에게 했던 애국심이 있고 그릇이 크다고 판단되면은 정치를 해봐라 하는 그 덕담도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으로 고심을 하고 있을 거다. 차기 대권의 그 열차에 몸을 실은 것은 제가 분명해 보이는데
아직 100%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권도 지금 고민인데요. 이재명 지사로 그대로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새 인물을 등장시키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의 1대1 구도가 되었을 때도 문재인은 골치가 아프고, 지금 현재 레임덕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될 텐데 점점 잡음도 커지고 이 공무원 집단이나 말 안 듣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서울시, 부산시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악했기 때문에 향후의 정치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내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개헌 카드를 또 만지작거릴 수가 있는데요. 무리수를 두면 내부 분열이 더 급속도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총장의 정치가 초일기에 들어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철학자 해겔이 이야기하는 그 변정법, 정반합의 변정법이 국민의힘 지금 보수 세력 야당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통합의 정반합에 이르는 키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구축하려는 제3지대의 정치 세력이 커져서 정반합의 합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덜렁 걸어놓고 구독자 1000명이 될 때까지 성원해 주신 구독자님, 그리고 청취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